2018년도 12월 25일 즐거운 성탄절 아침 시사창고 개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겠지만 아침에 좀 분주하겠어요. 오늘 성탄절이라 손주들이 있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아침 시간이 크리스마스 아침 시간이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캐롤 들으니까 좋으시다고요. 예, 저는 또 아침 일찍 오늘 또 성탄절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인사소통하고 그리고 또 바로 저는 또 교회로 향해서 그리고 또 오후에는 말이죠. 또 강연 일정도 전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아무쪼록 분주한 날이지만 오늘 또 우리 그 지사창고는 의미 있고 또 바쁜 날이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게 많아요. 예, 청와대가 말이죠. 뭔가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청와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침에 뉴스 잠깐 보신 분들이 있나요? 진도리님 들어오시고 윤용호님, 네 오늘 성탄절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주일날하고 뭐 이렇게 또 국경일 이런 날이 더 오히려 분주합니다. 사실은. 예. 오늘 문재인은 말이죠.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오늘까지 그 연휴를 내 가지고 말이죠.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가정에 이제 그 손주나 자녀 있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성탄절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밖으로 좀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저희가 보니까 예니 때 같이 말이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성탄절 분위기가 거리에 캐롤송도 별로 없고, 네, 그래요. 네, 방송에서도 그냥 명동성당 그 예배 보는 거, 미사 보는 거, 그것만 하고 또 기독교 예배 본다든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대서특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말이죠. 절정인데 말이에요. 예, 나라사랑 겨자씨. 의미 있는 닉네임이네요. 겨자씨. 예, 좋은 아침입니다. 그 남자님, 강동진님 역시, 강미선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끄러워요. 아침 뉴스가 또 뭐냐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있죠. 예, 이것을 뭐 공휴일까지 포함시키느냐, 뭐 일요일 날만 하느냐, 뭐 등등의 지금 말이죠.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좀 물러섰죠. 결국에는 김동연 지금 그만둔 사퇴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그 직원직설이 맞는 거였어요. 지금 말이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좀 그 수정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것도 지금 궁극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처럼 문제가 되니까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또 바로 앞에 불을 끄기 위해서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미봉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최저임금 부분 또 이 최저임금에 대한 산입 범위 이것이 근로자들의 수익하고 말이죠 급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자 그 다음에 기업 노사가 사업자와 노동자가 모두 불만이다. 야, 진퇴양난이에요.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에휴, 얼마나 또 답답하면 말이죠.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예, 그 사람이 휴가 간다고 볼 수 없어요. 문재인 씨 피난. 예, 가족들하고 피난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아침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보도는 말이죠. 왠지 그냥 날씨처럼 좀 찌푸둥하고 미국은 말이죠. 우리 그 대북 관련해서 인권 운동가죠. 그 장애인 인권 운동가 탈북민 지성호 씨를 또 백악관에서 초청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크리스마스를 백악관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말이죠. 연일 좀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 할 얘기 많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 그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24세의 젊은 청년이 아까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김용균 씨, 이 김용균 씨 문제 가지고 또 그 모친이 각 정당을 지금 다니면서 이거 정부가 죽인 거 아니냐. 제발 제2, 제3의 우리 용균이와 같은 이러한 피해자가 좀 안 나오게 해달라라고 국회를 방문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 청와대에는 말이죠. 문재인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그 당직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휴가 중이다 뭐 이런 보도도 얼핏 나오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지금 안보 문제도 지금 말이죠. 외교가 그 4대국, 4강 외교, 주변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도 말이죠. 상당히 그 교착 상태가 지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외교 전문가들이 고갈돼 있다. 외교 전문가들이 사실상의 외교 일선에 나가질 않고 친문, 캠거더 그 인사라고 그러죠. 예, 코드 인사. 여기에서 비전문가들, 외교 비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다수 포진해 있다 보니까 정작 외교력에서 말이죠. 그러한 두드러진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 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최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재인 정권에서의 경제 브레인들이 이것을 폭넓게 수정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통수권자가 이 경제 이념, 경제 논리를 정무적 판단을 해버리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니까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서 말이죠, 대법원 판례를 안 볼 수 없어요. 우리 5천만 인구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을 1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이게 법정신이에요. 예,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기본 방침이 그래요. 법으로 정한. 이 대법원 판례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노동 무임금. 일 안 하면 돈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무한경쟁 체제에서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거고, 성과를 낸 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겸허하게 그 노동자 우선주의를 택하면서 이 정부가 자기 이념을 드러내는 거죠.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헌법 밑에 모든 법령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관리자가 뭐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고 관리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뭐 등등의 분들이 한두 분이 그 뭐 이 스패너가 뭐예요? 관리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관리자 문제로다가 뭐 왜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우린 관리자가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공히 인정하는 박성진님 그리고 한 명이나 더 있을까? 없어요. 없고, 예, 김규현님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관리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 들어와서 함께 환경부에게 저하고 소통하면 되죠. 뭐. 예, 라이브 차트라는 것은 환경부한테 어떠한 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주제 선정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뭐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그 고견을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라이브 차트 없이도 생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례로 말이죠, 신의 한숨을 아예 그냥 제가 있을 때 10시 뉴스서부터 그 우리 신혜식 대표가 그 관리자를 다 없애버렸잖아. 스패너라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거 없애놓고선 구독자가 더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자라는 건 뭐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고 저하고 소통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창고 가족 여러분들, 저하고 소통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좀 전에 말했지만 외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외교력이, 한국의 외교력. 사실 그 외교 지배력이라고 하는 그 외교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도 상당히 대내적으로 외교력에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파급력이라고 그러고 외교력, 외교 지배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그 입지, 인지도, 국격 이런 거를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안보 물론 경제 물론 외교까지도 이렇게 되면 국가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국가 헌법에도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이죠, 영토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첫 번째예요. 대통령은. 예, 통수권자는. 그게 왜 그렇게 명시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보,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건 국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국격, 외교력. 여기에서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빨갱이 척결합시다. 이런 외교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상 허당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허당. 있으나 마나, 허수아비. 이런 국가로 실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 무너졌죠. 경제 무너졌죠. 지금 외교까지.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가 휴가 간 게 아니라 피난 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 인사가 물론 지금 조국부로 말이죠.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뭐 실예로 말이죠. 민평당 꼬마 여당이라고 하는 민평당이 함께 또 외치고 있어요. 조국 물러가라고.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물러가야 돼요. 근데 사퇴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퇴하는데 자존심은 있어서 발언 안 해도 곧 합니다. 제가 곧잘 맞추잖아요. 꼬마 여당이 들고 일어나면요, 정의당이나 민평당이 들고 일어나면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군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합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BJ 톨 할 때, BJ 톨이 말이죠, 너무 편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말이죠, 청와대 방송하고도 교류가 빈번하고 BJ 톨도 열심히 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외교 인사의 문제, 그러니까 외교 인사의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인사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퇴 압박이 있었죠. 예, 인사가 만사다고 그랬는데 청와대는 인사부터 다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 인사들의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지금 심각하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외교 쪽에도 말이죠. 전문가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외교 쪽에서 계속 활동해왔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항상 외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지간해서 아주 실례로 말이죠. 김정은이 자기의 고모부죠. 예. 장성택이를 처형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노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장성택이가 왜예요? 누굽니까? 아주 정통의 중국통이잖아. 중국통. 어느 국가나 예를 들자면 미국 그러면 누구? 일본 그러면 누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 외교 전문가들이 부재 중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강 외교가 지금 막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강 외교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기본적인 외교인데 이 기본 외교가 무너지고 있다. 전문가가 없대요. 그냥 친문재인 성향, 더 나가서 운동권, 뭐 조금 더 가미하면 뭐 김대중 노무현 때 인사 한두 명 이거로 그냥 다, 예, 뭐 곳곳에 인사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외교 분야는 좀 특이합니다. 외교는요 정권을 초월해서 거의 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관은 신규 발탁을 하죠. 권력자가. 그렇지만 그 예하 외교부에 있는 식구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야 일관성,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국격을 올리는 거는요 정권을 넘어서 다 같은 거죠. 왜? 대한민국 국민인데 뭐, 예,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뭐 국격을 신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외교부 식구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친문, 운동권, 흔히 말해서 캠코더 인사, 자기 문재인 캠프라든가 코드 인사라든가 더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정무적 인사들이 막 정치권 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외교인은 없다. 이게 지금 두드러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우방국들하고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말이죠. 미국이나 가까운 예로 일본에 그 외교인사들이 오면은 그 전에 돈독하게 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 왜 안 보이냐? 아무게 왜 요즘에 그분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는
좀 뭔가 진지하게 소통 좀 해보려고 그래도 말이죠. 소통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이 지금 좀 소통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북 관련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방위비 분담금. 이건 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좀 조율할 그 대화가 될 만한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그 인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방들이요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만한 파트너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러시아, 중국까지도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인가요? 그 정상회담 가갖고서는 그 동행했던 그 취재원이 말이죠 중국 그 경호원들로부터 아주 돼지게 얻어 터졌죠. 막 코뼈 가라앉고 뭐 말도 못하죠. 예, 수행 요원인데 말이죠. 공식적으로 대통령 수행 취재 기자인데 아주 뭐 예, 처참하게 여기다 맞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이런 방구 말이죠. 치료비는커녕 뭐 사과 한마디 못 듣고 그 이후로 문재인이 착각한 거예요. 항의하고 따지면은요. 중국하고 관계가 좀 교착될까봐 두려워서 말이야 따지지도 못했잖아요. 뭐 그때 말로는 강경화가 말이죠. 뭐 유감 표명 받아내는 거다. 개똥 같은 소리죠. 뭐 중국은 말이죠. 시큰둥도 안 해요. 그냥 위하면 넘어갔잖아요. 그냥 맞은 놈만 억울한 거지 뭐. 뒤지게 의도 터진 놈만 억울한 거지 뭐. 그렇다고 뭐 문재인이 말이죠. 뭐 어떻게 해줬겠어요? 그래 이게 그게 그런 게 이제 외교력의 문제예요. 예. 국력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외교력이죠. 경제력과 외교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뭐 북한한테 중국이 그러지도 않겠지만 미국도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외교력의 차이예요. 예.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과 대한민국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말이죠. 느낌이 다른 거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국격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북한이란 나라는 미개한 나라, 아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아주 새마을 운동을 기치로 해서 말이죠. 위상 높은 국가에서 지금은 그것이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은 몰라도 김정은은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세계가 그래요. 문재인은 몰라도 유럽의 손흥민 축구 선수는 다 합니다. 문재인은 몰라도 베트남을 일으킨 축구 영웅 박항서는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실질적인 외교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돈이 많다고 외교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예,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우리는 제3국가들로부터 그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외교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떠한 우방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이룰 만한 그러한 외교부의 인재들도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면서 말이죠. 그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합의 파기됐잖아요. 위안부 합의서 파기되면서 이거 문제 매듭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하고 실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부에 지인파라고 그러죠. 지1파. 일본을 잘하는 외교부 인력이 모자르다. 지미파. 미국을 잘하는 외교부 인원이 없다. 지중, 지로도 마찬가지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국의 외교부가 4강 외교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북한 주민들 구한다고 말이죠. 발벗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북한 어선 떠내려온 거. 그냥 뭐 금이하고 그냥 보존해서 그대로 북한에다 보내드렸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뭐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줬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그 우리 함정이 출동하면서 큰일 치를 뻔했죠. 일본을 자극했잖아요. 그죠? 일본의 그 초계기를 겨냥해서 이것이 논란이 돼갖고 일본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말이죠. 예, 책임져라 말이죠. 예? 일본도 말이죠. 발끈한 거죠. 근데 일본이 북한 주민이 아닌 다른 문제로였으면 이거 굉장히 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뻔했어요. 여러분들 환경과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착고가족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단순 우리가 어떤 군사 시위라 또는 뭐 어떤 군사 훈련이나 이런 거로서 오발된 이러한 지금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대한민국 함정 뭐 이러면
일본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만큼 북한을 의식한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그런 변명을 했을 겁니다. 일본 외교에. 인도적 이런 얘기를 앞에 잘 쓰죠. 그거 넣으면서 북한 주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달라. 틀림없습니다. 그 문서, 외교 문서 보나 마나요. 그랬더니 일본이, 지금 일본은 말이죠. 대한민국은 차치하고 지금 비핵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일본이 납치 문제라든가 북한하고는요 또 새로운 어떠한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일본이 여러 가지로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북한 주민, 북한 얘기하니까 조금 양보한 것도 있어요. 미국처럼. 지금 미국도 말이죠. 북한이 지금 어떤 상응하는 경제 제재 완화 이 조치 취하지 않는다고 삐져 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비건 대표부가 당근 하나 던져놨죠. 당근 하나 던져놨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달래려는 한반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지금 보면은 우리 일본하고 우리가 뭔가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본하고 소통할 만한 그러한 인적 자산이 외교부에 많지 않다. 어디가? 현재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당 얘기를 잠깐 하면은 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문제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 저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못 해요. 너무 이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고 또 바꿔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정권은 출발 선상서부터 비정상적인 그 집권 체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운영위를 소집하려고 그러는데 운영위 소집 문제 이 자체를 가지고도 지금 조국을 감싸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당이 말이죠. 이 뻔뻔한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 소집 자체를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왜? 운영위를 소집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검찰을 누가 믿어요? 아니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예? 호남 사람들 몇 사람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어느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을 믿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예? 운영위를 소집해서 조국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김태우 이 첩보 문건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 사찰을. 예? 그런데 운영위 소집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또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구린 게 많은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지들 말대로 말이죠. 예, 자기들 말대로 과거 창조경제센터장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서 첩보활동에 뒤를 캤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자들이야말로 냄새가 풀풀 나요. 예? 이자들이야말로 서로 지금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청와대가 말이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각처에서 나오고 실직을 해요. 김경수, 이재명 사건을 보면요. 당연히 누가 봐도 열의 10명이 다 범인이다 지목하는데도 직접 증거 딱 이렇게 한 거, 그 장면, 직접 했다는 그 장면,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처벌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도소 문 열어야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판결문에, 법원 사법부의 판결문에 보면 합리적, 정황적 증거, 그리고 주변에 일관된 증언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유죄가 인정된다. 이 판결문이 무수히 많아요. 산적해 있어. 그러면 그 판결문을 받고 깜빵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참고가 정리합니다. 제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는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가 범죄 양성소지 뭡니까? 저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신의 한수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 에스더 기도회가 한겨레가 말하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민중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각하 처리했잖아요. 각하. 한겨레의 보도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보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갔더라 통신과 같은 찌라시 보도 내용 이런 것이 국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궤변을. 심지어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문건 사초라고 그래서 그거 뭡니까 그게? 예? 문건 사초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아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기록물은요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국가기록보관소의 보관물에 당연히 기록이 보관되고 일정 기간 공개 안 되게끔 역사적 가치로 역사적 보관 자료로 남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임기 끝나고 자기네 집으로 가면서 대통령 시절에 자기가 주고받았던 어떤 문건, 기밀 문건 포함해서 이런 문건들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은 뭐 그 모든 사건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덮였지만 그거 그때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정권이 아니 노무현 때 그랬는데 그 친구 문재인은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요 노무현 때보다 훨씬 더 추어탕이 팔팔 끓고 있어요. 어디가 청와대가. 창고 가족 여러분들 제 얘기가 틀려요? 노무현 때보다 문재인 때가 이 추어탕이 더 끓는다니까. 노무현은요 FTA도 시도했고 제주 해군기지도 자기가 시도했고 더 나가서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도 반대를 극복하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념에 관한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요. 노무현 정권을 이념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그 정책 하나하나를 우리가 뜯어서 봅시다. 우리 창고 가족 여러분들, 우리 창고의 시사 창고의 이념이 뭐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이걸 나눠서 보자는 게 창고 가족 여러분들 시사 창고에 우리의 나갈 바 이념 아닙니까? 이게 창고 가족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가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한 거는 고래도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시사창고 가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요. 노무현 정권의 이념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 가치는 그렇지만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보편 타당한 정책도 많이 있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요. 보편 타당한 정책이 전무에 없다고. 아주 지독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뻔뻔하고 궁지에 몰리면 피난이 나가고 말이에요. 휴가 연찬해 갖고 말이죠. 지금 연찬일 때예요. 아니 24일 날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해야지. 교회 가서 이틀 동안 나오지도 말고 그리고 카톨릭 신자면 고해성사를 봐야지. 하나님한테 고해성사 볼 게 없어요? 문재인은 그렇게 떳떳합니까? 주님 앞에서도 떳떳해요? 예? 지금 자기가 이틀 동안 휴가 내고 가족들하고 짝짝꿍하고 이러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맞아. 그 청년 24세의 아까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아들을 잃은 김용균 씨의 모친은 눈물을 지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호소하느냐고. 이 억울함을.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 이거 정부가 죽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 말이죠.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에? 그 모친이 되시는 분이 각 정당을 다니면서 이거 정부가 죽였잖아요. 우리 아들 정부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김영규다. 문재인이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냥 도망가면 능사예요? 그냥 자기네 집으로 가 있든가 뭐 자기 가족들 손주들 데리고 뭐 쎄쎄쎄하고 놀면은 끝나는 거예요. 문준용이 만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정신 빠진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죠. 당분간 그냥 그 청와대를 평양으로 이주시켰으면 좋겠어. 임기 때까지. 정말 심하게 말하면 꼴보기 싫어요. 너무 징그러워. 사람이요 아무리 미운 짓하고 죄를 져도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게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 예? 아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하고 조국이 잘못한 건 통수권자인 내 잘못입니다 말이지. 사퇴시키고 그러면 아마
지원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아직 남은 임기가 많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지원자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조국이 나가도 지원자가 없어. 무슨 정권이 이래. 지금 정권의 절정에 이뤄야 되는 시기예요. 1년하고도 8달밖에 더 됐습니까? 출범한 지가. 근데 지금 벌써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어요. 지원자가 없는 거야. 조국 내보내도 거기 갈 사람이 없어. 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청해서 가도 민정수석은 하기 싫은 거야. 이 정권에서는. 왜? 아,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는데 이 정권 망하면 이거 다 감옥 가게 생겼는데. 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스더 구국기도회 이 기도회 모임에 대해서 검찰이 각하를 내려버렸어. 한겨레가 누굽니까? 이 정권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JTBC 한겨레, 이 극좌파 성향의 언론기관 아니에요. 이 자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각하 내려버렸어. 응? 왜? 뻗을자리 보고 다리 피는 거지. 응. 우리 홍 대표님 말씀대로 말이죠. 검찰은 약사 빨라요, 경찰보다. 경찰보다 빠르다고, 검찰은. 자기들 갈 길을 먼저 알아. 자기들 죽느냐 사느냐 이거 다 안다니까. 이 검찰 조직이 그렇게 야비합니다. 예? 김수남이 보세요. 자기 임명권자를 재판에 기소한 놈이에요. 자기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그럽니까? 나는 죽어도 그 짓은 못해. 나 그냥 나갈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깜빵에다 넣어버리고 지는 그때서 겨나가고,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천막 치면서 그냥 매일 그냥 농성을 하고, 뻔뻔하기는 말이죠. 제가 그 천막 농성을 할 때 손석희, 포순줄에 묶인 손석희하고 김수남이를 걸어놨는데요. 매일 와서 대검찰청에서 저한테 아주 그냥 호소를 하는 거야, 호소를. 제발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이라도 좀 내려달라는 거야. 내가 내려주나? 나가야 내려준다 그랬어, 나가야. 결국엔 그 김수남이 지가 나간 다음에 내가 그 천막 거둔 거 아니에요. 이 검찰 조직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청와대가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연일 그 첩보 문건 목록 이것이 공개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첩 목록. 그러니까 사정기관에 이첩시키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자기 입맛대로 했다.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 입맛대로 한 거예요. 범죄 혐의 이거 의심돼서 그랬다. 아니, 범죄 혐의 의심의 기준이 없어. 청와대는 매뉴얼이 없어. 그냥 이것도 또 왕건의 말이죠. 관심법이야, 관심법. 이번 정권이 여러분들 관심법에 의해서 재판 많이 하잖아요. 예? 국정농단 사건 보면은요, 직접 증거 없는 것도 재판 탁탁 하잖아. 직접 증거 운운할 때는 자기네 식구들, 안희정, 이재명, 뭐 김경수, 은수미 이따위 것들 할 때, 해경군 김치착 그럴 때 직접 증거 운운하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정농단 어쩌고 하면서 할 때는 직접 증거 필요 없다니까. 정황에 미루어 뭐 이따위, 또는 측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딴 식으로. 예. 지금 김경수는 증언에 의하면 지금 징역을 10번은 더 살갔네. 응? 경공모 범죄조직 관계자들이 계속 증언해 주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렇단 말이에요. 내노란불. 예.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범죄 사실을 이첩한 사실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창조경제센터장 이분에 대해서, 예, 박용호 씨죠. 이분에 대해서 말이죠. 첩보 활동을 펼쳤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대검찰청한테 이 사람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지시해놓고, 뒤에서는 말이죠. 민정실에서 히덕거리고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국정농단 한 건 더 잡았다. 예? 이게 사람들입니까? 이게? 예? 이게 숨쉬고 살 놈들입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조국을 국회에서 말이죠. 운영위로 부르는데 나올 수가 없겠지.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쳐다보겠어요? 조국 이런 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였으니 참,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나 서울대학이지 전 세계에서 서울대학교 몇입니까? 50위권은커녕 100위권에도 못 들지. 예? 그런 대학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이라는 데가. 거기에 선생으로 있었던 사람이 조국이에요, 여러분들. 조국. 예? 이름은 말이죠. 조국. 기가 막히게 져요. 하여튼 이 포퓰리즘은 말이죠. 아주 이 좌파, 이 뼛속까지 운동권, 이 사람들은 아주 보여주는 데는 뭔가 보여주고 이벤트 뭐 이런 거는 말이죠.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어. 탁월한 감각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문건이 연일 나오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임종석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공무상 기밀 누설죄라 이런 거를 덮어 씌워요. 제가 그 신의 한 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 이 김태우한테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갖다가 자기가 관리해야 될 감찰 대상 기관에 가서 갑질을 했다. 이거부터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갖다 붙이려면 직권남용 별거 다 붙일 수 있어요. 굳이 억지는 넣으면. 그랬는데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이제 넣습니다. 누가? 임종석이가. 그러니까 김태우 측에서는 고발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수단. 예. 예, 방어할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방어할 권리가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가 말이죠. 24일 날 관련 사건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걸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실체적으로 진실규명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검사 갖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임검사. 검사를 특별한 임무를 주는 특임검사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조직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조단,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 가족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뒤집어서 말할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한마디로 현재 정권하에 있는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왜? 정권하고의 사실 진실규명인데 정권 하에 있는 가뜩이나 요즘에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단, 검찰하고 별개의 기구인 특조단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파견되는 검사는 특임검사, 특별한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특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허위범 특검처럼 특임검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사건에서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인멸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무현이 정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또 보따리 싸서 가는데 당연히 그 국고에 있어야 되고 국가 기밀 문서고 그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엄중한 공인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국가 재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라. 그걸 왜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자기 봉화마을로 가져가느냐. 엄청난 파급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 물론 당사자가 그냥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명은 못했지만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시사창고 그 창고 안에는 이런 기록들이 자료들이 쭉 있어. 연도 몇 월 며칠까지 다 나와 있어.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번 정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말이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현재 특감반, 특별감찰반에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근무했던 그 부서에 컴퓨터가 없어졌다. 예? 컴퓨터 등 뭐 여러 가지 하드라든가 증거물이 폐기됐다. 이러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김태우 수사관이 거론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압수수색 해야지요. 박영수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버젓이 있을 때 이자들이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물론 못했지만 찾아갔었잖아요. 청와대 노크했잖아요. 한 번입니까? 그것도 두 번, 세 번 가서 문 열어주세요. 압수하게요. 안 됐지만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또 하나의 문재인에게 압박을 넣는 겁니다. 뭐냐면 이재명과 김성태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와 김성태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문제제기 말이 되던 안 되던 일관되게 역공을 펼친 게 아들 문준용 사건입니다. 고용정보원의 입사 시기 때 외부 인사, 외부에서 입사 2명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문준용이가 어떠한
혜택을 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건 내용. 이게 혐의 없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서로 노동부의 감시 문서, 노동부가 이 사건을 확인했을 때 고용정보원에 보냈던 결론적인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이 문건 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나왔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의 주장 그대로 받아줬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다른 그 석동영 변호사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함께 공격합니다. 문재인을. 왜냐 지금 청와대에 대한 그 청와대에서 김태우 측을 고발했다는 이 사건을 풀으려면 이거 고발 취소 안 하면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 사건의 진위를 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임종석이가 고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받아줄 수도 없고 아주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죠. 얼로 갈 데가 없어요. 낭떠러지야. 그렇다고 낭떠러지인 것이 분명한 것이 조국을 국회에서 불러서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네가 얘기를 해라. 그래도 못 나오잖아. 왜?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조국도요. 제가 생각할 때 조국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도 집에 가고 싶은 거라고. 이거 누가 안내 보내주는지 알아서요? 이거 임종석이 작품이에요. 조국 너 가면 청와대는 어떡하라고. 대처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첫눈 오면은 내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집에 간다 그렇게 저기 했던 탁현민이를 지금까지도 데리고 있잖아요. 없어요. 지원자가 없는 거야. 지원자가. 굳이 있으면 저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지원하면 모를까? 지원자가 없어요. 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저 추어탕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 끓임을 받을 거예요? 추어탕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미꾸라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고. 그래서 벌써 조기 레임더, 이거는 좋은 표현이고요. 지금 권력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이미. 그런 거를 누가 아느냐? 김부겸 장관이 알고 있고 유시민이가 알고 있잖아. 김부겸이 안전행정부 장관이면서도 다음 차기에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지금은 그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정치적 판단을 다 숨기고 어떻게? 안행부 장관으로서 말이죠. 열심히 일할 때요. 그게 이제 그 자기의 지지 세력을 키우는 방법이거든. 누가 인터뷰하면 아유 난 무슨 대권 꿈 없습니다. 아유 난 지금 우리 국가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위치나 지키는 게 맞습니다. 뭐 이래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근데 김부겸이 하는 거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국토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민들 간담회나 이런 데나 기웃거리고 안행부 장관이 예? 계속해서 뭐 펜션이다 철도가 어긋나고 있다 뭐가 무너졌다 어디 불났다 어디서 몇 명 죽었다 이게 연일 나오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거야.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이제 망할 때 보이는 거예요. 망할 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김부겸 입장에서는 극히 정상적이야.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권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어요? 문재인도 권력을 이 대통령 될 때 주셨잖아요. 자기가 3년 6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권이 붕괴될지 누가 알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안희정이도 이재명이도 김부겸도 가만히 있다 그냥 이거 뭐야? 왜? 그 사람들은 계획을 짠 거야. 박근혜 정권 한 4년쯤 되면 내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정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양 박살 난 거예요.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은 말이죠. 이 문호봉이라고 하는 이 문뻥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권의 권력을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주순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정권이죠.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여야 좌우 다 있다고 지금. 우리 우파에도 있다고. 우파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이가 딱 이상하니까 말이죠. 야 이거 당권 도전하면은 곧 차기 대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뛰니까 모두 뛴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들이 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 망둥이들이 많아요. 막 다니면서 자기 지역구도 통과할지 모르는데
당대표 행보를 하는 거야. 자기 지역구에서는 그냥 분명히 제가 볼 땐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런데 참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기는 월세에 살고 있는 주제에 차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거야. 제네시스 빼갖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이런 자들이 있어요. 태극기 몇 번 흔들었다고 그래갖고 다니는 거야.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꾼들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왔어. 골라, 이거, 사람들 모아놓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지구당도 아니야. 그게 무슨 지구당이야. 그냥 그 지역에 한 2, 30명 모아놓고 말이죠. 화면빨. 흔히 말해서 카메라빨이라는 거 있죠. 그거 딱 찍어서 말이죠. 어디 갔다. 경상북도 어디 갔다. 또 인천광역시 어디 갔다. 이런 거. 참 유치하죠. 유치한데, 이게 여야 좌우가 똑같이 말이죠. 이게 임기 5년,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5년 후에 또 재차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차기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분위기가 박근혜 정권 이후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고 이 제도권에 있는 이자들도 불안하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놈이 장땡이다 이거예요. 먼저 치고 나가는 놈이 장땡이다. 서로 말이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딱 늘어나니까 이자가 노무현 팔이, 뭐 흔히 말해서 이 유시민 씨 그럼 친노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추어탕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김대중 추어탕, 노무현 추어탕. 그러면 유시민은 누가 봐도 노무현 추어탕 집 단골 손님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정권을 딱 잡을 때 보니까 노무현 출신의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뚜껑을 열고 봤더니 대통령만 문재인이고 실제 그 안방 주인들은 자 김대중 추어탕집 출신들이야 다. 당대표가 말이야 무소속으로 노무현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전 노무현 추어탕집들이 강세였어요. 강세였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노무현 추어탕집이 강세였다고. 김대중 추어탕집은 거의 찌그러져 있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아주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 우리 창고 가족들은 제 얘기 들으면 맞아 그런단 말이야. 자, 이해찬이가 지금 당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도 못 받아. 그래서 세종시가 갖고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와. 예?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어. 예?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사다난한 청와대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어도 꿋꿋하게 그냥 버젓이 남아있는 게 누구야? 임종석이야. 근데 임종석이 뭐야? 김대중 추어탕집 단골 손님이었고 운동권. 이해찬 누구야? 아유 그건 뭐 얘기 하나 많아. 김대중 추어탕집 출신 아니에요. 이게 반전돼 버렸어. 노무현 추어탕집 출신들이 급격히 찌그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계 은퇴했죠? 난 정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시민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 노무현 정권 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최근에 말이죠. 자기가 언제부터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뭘 했다고 갑자기 뭐 팟캐스트, 커뮤니티 팟캐스트, 유튜브 뭐 이런 걸 개설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대응을 하겠다. 응? 자기가 하기 좋은 말로는 말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보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에 홍카콜라가 뜨니까 TV 홍카콜라가 뜨니까 자기가 지레 겁먹고 유시민이가 문재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유시민 또한 김부겸처럼 정치 행보예요. 정치 행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각 축을 벌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 있고 그 공통적으로 체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는 게 뭐냐? 양산으로 간다 이거보다는 문재인은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의원 내각제에 있을 때 대통령 총리처럼 또 더 나가서 말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실제 무슨 권한대행 같은 이러한 느낌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여야도 좌우도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문재인이 자꾸 외교, 뭐 외국 순방, 뭐 외국으로 자꾸 나가고 휴가 있는 거 다 찾아 먹겠다. 이 오히려 휴가 찾아 먹으라고 독려하잖아, 문재인이. 자기 측근들한테. 이게 뭐냐면 골치 아프거나 궁지에 몰리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국가 비상사태 또는 말이죠. 여러분들 NSC인가요? 이렇게 해서 긴급 위급 상황할 때 현황 보고 강요들이 말이죠. 긴급히 소집되고 청와대로 말이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지금 여러분들 일반 그 비정규직 국민들, 일반 시민들, 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335 모여갖고 100명을 만들어갖고 노숙농성을 하면서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어요. 촛불로 정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촛불을 들고선 이 정권을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택시 요금 서울서부터 마저 인상해 줬어요. 앞으로 버스 요금도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민초들은요, 백성들은요, 쌀하고 교통비서부터 인상한다는 것은 이건 직접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인상을 해주는데 실제 그 대중교통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지금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고 거리로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앞뒤가 다 엉클어져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이 정권이 고쳐야 되는 건요. 어떠한 특정한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바꿔야 돼요. 충실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한 경쟁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정책을 정책으로 미봉책으로 감싸려고 하니까 그 순간순간 그 약삭빠르게 무슨 어떤 이벤트나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때 국민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이게 골마 터졌다 이거예요. 이게 골마 터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감옥 가는 거는 뭐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이 정권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김태우를 감옥을 보낼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감옥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겠다. 밝히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단 청와대가 말이죠. 그 사안 하나하나마다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봐도 너무 저기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사실무근이다는 거예요. 예? 아니 사실무근인데 김태우의 그 일탈행위,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치부하다가 민정수석 라인에 예를 들어서 이인걸 특감 반장이 서명하고 또 그 윗선까지 알게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김의겸 대변인이 정상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노릇하다 어느 순간부터 감당 못하겠으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말이죠. 반부패 비서관이 나와갖고 박형철인가요? 나와서 그 사람이 막 브리핑하대? 아주 골 때리는 정권이죠. 예, 아주 머리 아픕니다. 국민들이 머리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김태우 씨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역사가 지켜줄 거예요. 역사가 지켜줄 것이고 김태우 씨가 만약에 감옥을 간다. 그래도 분명히 이런 거 있죠. 지금 조응천 같은 경우에 말이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민정실 산하에서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던 조응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갖고 지금 한 자리 하고 또 목소리도 제법 크게 내요. 예. 조응천이 말입니다. 경찰 출신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김태우 이분은 말이죠. 훗날 역사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그 폭로 이것에 대한 엄중함은 역사적으로 규명될 거고 역사가 보호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때 좀 고초를 당하더라도 이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폭로했다. 이러한 그 평가는 역사가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굴하지 말고 다만 최대한 자기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동형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이 수사를 하려면 한쪽은 김태우 그 수사관은 계속해서 청와대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러면 자기 방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측은 그거예요. 자, 좋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밀 누설죄를,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한다면 나는 그하고 달리 그 내용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너희들이 민간인 사찰하고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 사찰한 행위, 더 나가서 과거 적폐 정권이라고 말하는 박근혜 정권, MB 정권에 대해서 이 민간인 사찰 문제로 인해서 감옥을 보낸 수많은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떳떳하느냐를 이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 자신이 감옥을 가는 한 있어도 밝혀내겠다.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게 이제 이분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태우의 법정 대리인, 재판에서 김태우를 대신하는 석동영 변호사는 이 문제 풀려면은 당연히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사건, 중차대한 이 사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증거가 현재 인멸되고 있을 수도 있고, 김태우 그 수사관은 심지어 자기네가 내부에서 특감반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이나 여러 가지 증거가 폐기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지금 이 청와대에 말이죠. 지금 현재 입장이고, 지금 청와대는요, 이렇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그리고 또 다른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자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뭐 아비규환이 돼갖고 지금 청와대를 보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성토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24일, 25일 문재인은 자기가 가족들과 즐긴다고 연차 내고 가버리고요. 예. 문재인이 가니까 그 밑에 그동안에 연차 내려고 눈치 보고 있던 다수의 당직자들이, 그 청와대 직원들이 굉장히 뭐 지금 연휴를 즐기고 있다. 토요일, 그러니까 24, 25일을. 이러한 보도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현재 청와대는 비어있다. 그래 놓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볼 때, 이자들이 맥주 먹고 심야에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즐겼던 그 업무 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궤변을 드러났냐면요, 청와대는 24시간 항시 근무 중이다. 창고 가족 여러분들,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고 가족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하나 끊어서 이자들의 청와대의 궤변을 들으면 우리가 현혹됩니다. 미혹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뒤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사창고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겁니다. 이 시사창고가요, 여러분들 생긴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나 당직자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 여러분들 이 파급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어제 그 신의 한수에서도 그 얘기를 제가 덕담을 신 대표님한테 들었지만, 신 대표도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 방송 첫째 아니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과 사건 사고를 풀어서 함께 소통하니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끄집어내니까, 저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잘 기억 못하는 사건을 끄집어내면은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권 하에서 사안사안 끊어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따져봐야 돼요. 분명히 업무 추진비 논란 됐을 때 자기네들은 24시간 업무 중이다. 그래서 아무 때고 술 먹고 맥주 먹고 식당 없으면 술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났죠. 근데 최근에는 또 뭐라 그래요, 문재인이. 연차 다 써라. 연차 다 써라.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중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NSC라는 국가 긴급 위기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가동될 정도예요. 가동돼야 되는 정도예요. 자, 보세요. 지금 24세에 정말 억울하게 현장에서 말이죠, 제2의 구의역 사건, 비정규직에 대한 처참한 죽음, 이것이 또 발생됐어요. 그 모친이 성탄절도 없이 지금 각 국회를 다니고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이 억울한 죽음은 정부가 죽인 거 아닙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정권 초에 말했던 그 부분 왜 실행되지 않느냐고 그것을 따지는 국민들, 당시 문재인을 지지했던 흔히 말하는 촛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면담 요청하면서 거리에서 집회를 안 가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는, 항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청와대가 지금 그 안에 보면 말이죠. 사람이 통통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24, 25일 양일간 휴가 내고 가버리고 24일 날 연차 내니까 25일이 빨간 글씨니까 다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죠. 나도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연차 내고 다. 지금 그렇대잖아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전원돼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렇대잖아요. 청와대가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차대하게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고 여러 층층이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청와대가 비어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이 청와대가 지금 피난 짐을 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피난하기 위한 짐을. 예. 과거에 노무현이 말이죠. 임기 끝나고 갈 때 자기 주변의 범죄 사실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인지했겠죠. 아니 대통령은요 몸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사유재산 뭐 가구라든가 뭐 이런 거 꼭 뭐 침대라든가 자기가 썼던 물건만 이사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있으면서는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볼펜 한 자루도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교 통수권자 대통령으로서 외교 순방 때 받은 어떠한 선물이나 심지어 등등의 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와 연루돼 갖고 받았던 선물조차도요 가져가면 안 돼요. 그것도 국가의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봉화마을 가면서 짐꾸러미에다가 문서 서류 이렇게 꿈쳐갖고 가져간 것 때문에 그때 논란이 많이 됐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권은 말이죠. 노무현은 권력이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죠. 측근 비리서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안희정이 이런 대선 자금,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것도 논란이 되긴 했지만 지금 문재인처럼 이런 성향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 문재인은 현존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많은 이건 완전 문재인 게이트 같아요. 무슨 다 문준용 사건도 대표적인 예가 그 문재인 게이트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면 말이죠. 참여 정권에 대한 민간인 사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창조경제센터장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이런 거는요. 통수권자 대통령이 다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다. 예. 자기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요. 누구 하나도 대신 속 시원하게 국민들의 그 의혹을 풀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임종석이 하겠습니까? 조국이 하겠습니까? 조국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 야권에 있을 때 그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재야 시절에 굉장히 쓴소리하고 말이죠.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꼬투리 잘 잡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국이에요. 근데 이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으죠. 지금 청와대 들어가고요. 항상 인사서부터 사람 쓰는 것부터 다 붕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국은 민정수석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칼럼이나 내고 이런 쪽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문제는요. 석동현 변호사의 문제 제기.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태우 사건을 극대화시켜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반론적으로 말이죠. 김태우 측에서 얘기하는 청와대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그리고 특검반 반장 이인걸이죠. 지금 사퇴했어요. 지금 사퇴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인걸 특검반 반장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죠. 사퇴했습니다.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김태우 사건 이거 조사할 때는 다 함께 해야 된다. 맞죠? 검찰이 분명히 김태우만 불러서 수사를 한다? 그리고 고발자가 임종석이에요. 그러면
고발인, 임종석, 김태우, 반부패 뭐 비서관실에 뭐 여러분들 뭐 박형철이라든가 그리고 특감반의 이인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 조사 선상에 조사 대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김태우 측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아주 권력,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한쪽으로 경도돼가지고 너무도 많은 지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그러한 그 반사 이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주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 국민들의 52%가 그 중에 반 이상이, 반이 뭡니까? 52%에. 근 3분의 2 이상이 문재인 쪽으로 갔잖아요. 문재인 다 찍어줬잖아요. 이게 다 속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속았다는 것이 뭐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것이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망하죠. 왜 실망을 하겠습니까? 왜? 기대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왜 기대를 걸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의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그런 거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전폭적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여성 대통령,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고 제2의 대처 수상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처 수상이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실망이라는 건 원래 이런 게 있죠. 많이 믿음을 줬을수록, 믿음을 많이 줄수록 그 실망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이 급작스럽게 돌아서 버렸다고. 급작스럽게 이쪽으로 돌아서면서 문재인은 그냥 앉아서 허허허 다 받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그 거품, 잘못된 오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뭐 홧김에 성질나서 홧김에 뭐 서방질? 뭐 바람 폈다. 홧김에. 그리고 소방 맞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홧김에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교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망시킨 거 실망시킨 거고 우리가 좀 면밀하게 그래도 문재인은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우리 국내 정세가 말이죠. 뭐 정신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게 나란가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또 시민단체들 이런 거 상상이나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예? 우리가 언제부터 뭐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했습니까? 그냥 체감 가는 대로 먹고 살고 등 따숩고 먹고 살기 편하면 그 대통령 잘한다. 우리가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어느덧 나라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충격 쇼크를 먹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제 세세히 깊이 개입하잖아요. 응?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고 법안마다 말이죠. 잘못된 거 반대하고 법안 잘못되면 딱딱 우리 국민들이 이제 찍어내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 행보 이상하게 하면은 예. 무조건 태극기 들었다고 말이죠. 저 사람 애국자다. 처음엔 그랬어요. 2017년도 초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태극기 세력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우파 시민들이 우둔하지 않잖아요. 예? 다 선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진짜인지 프라치인지 짝퉁인지 우리 유튜브에서 선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시청자들이 다 가릴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젊은이들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 애국순찰팀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대학생 그 우동균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유튜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는 이제는 시청자가 판단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자들이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으리라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청와대는 말이죠. 청와대는 증거인멸을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지만 반어법적으로 오늘의 제목을 반어법적으로 뒤집어 보면 증거인멸 중이다는 거예요. 현재 증거인멸 중이다. 이게 지금 우리 안타깝고 마음이 급한 겁니다. 이 자리에 툭 하면 말이죠. 직접 증거를 운운하거든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국정농단 적폐로 몰아세울 때는 그런 말 직접 증거라는 용어를 안 써요. 포괄적, 묵시적 이따위 용어들을 갖다 붙여요.
그래갖고 감옥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들 발등을 판단할 때는 포괄적, 묵시적 이런 용어 다 뺍니다. 직접 증거, 직접 눈으로 본 직접 증거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채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이 어딨어. 참 재판 쉽게 하죠. 정치 아주 쉽게 합니다. 어쩌다가 오늘날 말이죠. 이러한 현실까지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지 말이죠.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요즘에 반어법이 유행이죠. 문재인 왕 시리즈, 기부왕. 너무 기부를 잘하니까 나라까지도 기부한다. 우리 현재 대학생님들이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랑하는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꽁트 아닌 꽁트예요. 예? 신조, 왕 시리즈, 기부왕, 경제왕. 얼마나 경제가 바닥이 나면 말이죠. 반어법으로 경제왕이래요. 고용왕. 일자리가 얼마나 없으면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다 고용승계하니까 아비가 해먹고 아들이 해먹고 아들의 친구가 해먹고 이거 제3자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왕 시리즈 문재인의 이 가짜 왕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 청와대는 말이죠. 오늘의 제목을 반어법으로 여러분들이 새겨보면 증거인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청와대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담벼락에 매달려서라도 밖으로 몰래 버리는 컴퓨터와 문서를 그리고 몰래 우리가 안 보는 데서 불태워버리는 이 문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 청와대 담을 넘어서라도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제시대와 과거 한국전 이 북한 공산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쟁 나니까 우리의 국보, 사찰, 불부터 지르잖아요. 그리고 분서경유. 또 일본 어땠습니까? 우리의 말과 글을 제일 먼저 뺏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건을 찾아서 말이죠. 불사질러 버리려고.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이러한 증거인멸의 우려는 말이죠. 곧 역사를 버리고 있다. 이 자들이 일본을 탓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 중국을 탓할 수 있겠는가? 어디가? 이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자기들은 현재 엄중한 우리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없애고 있는 그러한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우려를 김태우 수사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앞으로도 말이죠. 오늘도 900명 이상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참 특히나 성탄절 아침은 분주할 거예요. 저도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교회에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모시는 그 여러 신앙, 종교 뭐 부처님이라든가 공자님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등등 예? 가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든가 각각의 영역에서 제발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시는 그 신의 영역에서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인간으로서의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면서 신에게도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그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 성탄절은요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 뭐 불자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를 다 뛰어넘어서 오늘은 인간 세상에 온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여러분들 어제 준비된 어제 밤늦게 나갔던 시사 산책 정말 힐링하기 좋은 곳이고요. 어렵게 담아낸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뒷면에 야경도 있으니까요. 야경도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꼭 시각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창고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